아주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그 테마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정말 그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특히 우리 신앙적 행복,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평소에 우리 생각하는 것, 또 오늘 생각한 것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변화무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었는데요. 우리 안미자 자매님처럼 그냥 아주 정확하게 설계하고 그대로 계획대로 사시고 그런 분이잖아요. 아주 저와는 대비되는 삶의 스타일을 가지신 분인데 그 행복에 대해서도 아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듯이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 시간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정말 행복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 계세요, 혹시?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누가 했죠? 이모 형제, 예. 네, 전 지금수 형제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안미자 자매님의 말씀을 듣고 되게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약간 격가지로 나가서 작년에 셀프 효도라는 그 말씀 나눔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제안을 좀 하려고 했는데 올해 담화해가지고 한 3분 정도 해서 몰아서 드리면 그런 이벤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했을 때 저는 안미자 두 분을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안미자 자매님의 셀프 효도였고요. 1번, 2번 김대한 형제님의 하나님과 맞짱을 뜨다. 그 두 설교는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았고 내용도 아주 뉴 패러다임의 설교였고 창조적이었다라는 그런 감동과 기쁨을 준 메시지였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대형교회 몇만 성도를 데리고 있는 목사로서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는데 아둘람이니까 가능하다라는 그 아둘람의 자부심을 안겨준 메시지였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메시지도 셀프 요도브 2, 셀프 행복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물음을 준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비슷한 일례로 한 11년 전에 고등학교 때 저 글 쓰는 법 이런 걸 알려준 선생님이 있었어요. 국어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뭐 하면 애들이 반응이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애들 아무도 안 하니까 선생님 제가 할게요 하니까 거의 맨투맨으로 선생님이 글 쓰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은사님이라 생각하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몇 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관계인데 그 선생님이 이제 교사니까 아주 넉넉하지는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사시는데 뭐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거 있어야 돼요. 제가 선생님 눈앞에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없어서 지금 선생님을 했으니까 너무 행복한데요 하니까 선생님께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예, 손님이 와서 이만하겠습니다. 아주 행복한 순간입니다. 손님이 오고 이상 행복한 게 있어요. 차그잘 때. 누가 마이크 켜셨나요? 제가 잘 안 보여서. 근데 제가 요즘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아돌람에서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 저 이동규 형제님인 것 같아. 요즘 행복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오늘은 평소와 달리 꼭 발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했는데 이인전심 목사님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일단 안미자님 말씀을 정말 잘 들었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그 어떤 분 여기서 하는 것보다 아주 말들 조리 있고, 그 다음에 용감하게,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잘 정리해서 너무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들었고요. 그래서 그 소소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 얘기 중에서 집 사기가 힘들었는데 10년 만에 이사를 했더니 그 행복 한 달 가더라.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결국 저도 그러니까 제 생각이랑 똑같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행복에 대한 생각할 때,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 유명한 운효 대사나, 그 다음에 박주원 선생님이 우리 얘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한 마음, 감사한 마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생각을 하기에 따라서 다르다. 그 다음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자. 이런 부분들 얘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최근에 그런 고민을 했는데, 과연 너무 행복한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지성수 목사님 기대와 달리, 저도, 내가 행복한가? 근데 처음에 제가 일을 시작할 때 행복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안미자님 얘기를 듣고, 이제 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거를,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러므로 안미자, 자매님의 담화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오늘 의미 있게,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운영위원을 2년째 연임하시다 보니 자리가 또 사람을 발전시킨다고 엄청 잘하신 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누가 지금 불행한 분 계십니까? 불행한 분이 계시면 한번 좀 얘기해 보시죠. 난 행복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예. 아이고, 우리 왜 하정 선생님 왜 불행해? 요즘 잘 나가는데. 예. 제가 얘기 좀 할까요? 예. 괜찮습니까? 예. 안미자 장로님, 저는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격려하고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괜히 제 속 생각을 얘기해가지고, 괜히 원수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는데요. 경청하면서 잘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의 말씀의 요지는, 세속적인 어떤 내 욕망들을 채워도 이게 다 채워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진짜 참된 신앙생활 은혜라는 것은 감사에 있다. 그래서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감정적 동화를 하고 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감사를 깨닫는 것 아니겠는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것에 조금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어떤 자연 속으로 가서 무슨 건강을 찾기 위한 데 있든 어떤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한 도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조나 풍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도가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위진남북조 시대에도 중림칠연이라고 하는 대단한 현자들이 당시 시대에 어떤 정사나 업무를 보지 않고 세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살아는 사람들을 7명을 왕강계정 이런 사람들을 중림칠연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공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자의 미자 편에 보면 또 안미자 장로님이랑 이름도 비슷한데 거기에 제자 중에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나루를 건너가기 전에 장저와 건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가 사상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나루를 물어요. 그럴 때, 니네 선생님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공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되지 않는 일을 쓸데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공자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세상의 것 버리고 자연 속에서 살아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야기를 할 때 공자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해요. 조수 불가의 동분이라. 새와 짐승과 더불어 사람이 무리지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 감사를 느껴야지 세상 속에서 새와 짐승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천의 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고사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감사의 조건들은 인성사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앞에 인자는 원인, 결과할 때 뭐 이렇게 불교에서 얘기할 때 그 인이고 그 다음 인자는 사람 인자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성사,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감사의 조건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지 내가 세속을 벗어나서 내가 욕망을 비웠다. 그래서 내가 이래서 우리가 무한 행복하다? 이것이 초자연주의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도가사상의 일부가 우리에게 심취될 수는 있겠으나 우리의 본질적 욕망의 구조는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안에서 문제 개선을 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깨달음 속에서 감사가 느껴져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인 프로를 되게 경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보는 입장이 달라서 또 뭐 안미자 장로님 의견에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는데 얘기가 이렇게 좀 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양한 해석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에게 다양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박 선배님 마이크 키셨어요? 네, 켰습니다. 예. 오늘은 주제가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고, 좋은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소소한 행복에 관련돼서 좀 생각해 봤을 때, 소확행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 말을 줄여서 소확행이라고 그러는데, 뭐, 일본의 어떤 작가가 이렇게 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작가가 한 얘기 중에서 한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가 어린 시절의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소개한 것이 어린 시절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란 풍선 있잖아요. 노란 풍선, 이게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네,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면 내 마음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이런 빨간 풍선 이게 동시처럼 되어 있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좀 이렇게 말 그대로, 세상에 이게 걱정 없이 뛰어놀았을 때, 어린 시절 말 그대로 풍선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했었을 때, 그 다음에 연 하나만 있어도 하루 종일 놀아도 전혀 행복했었고, 어떤 다른 거 없었었고, 이 어린 시절 또 한 가지 최근에, 저희 주위에다가, 좀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썰매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랬는데 좀 나이 먹은 사람들도 와가지고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썰매를 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떠올랐을 때 사람들이 이게 소소한 행복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형우 형제님 말씀 중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감이 됩니다. 이 작가가 또 하나 해준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요리를 해주면 그걸 먹는 것을 보고 내가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오늘 저녁에, 요리를 해주면 얼마나 행복한지 직접 한번 체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요리를 하면 와이프가 불행을 느낄 것 같은데요. 아까 박정희 형제님 마이크가 켜셨었는데, 마음 변했습니까? 아니면? 손을 들었는데요, 지금은? 지금 손을 들었어요. 예. 이게 29명이기 때문에 지금 25명밖에 안 보이는 저 화면이라서. 오케이. 말씀하세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안미자 자매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아까 처음에는 이제,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 느낀 점 이렇게 쭉 열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이게 살아가는 게 행복하기 더 힘든가, 이제 그런 거는 우리 좀 한번 반성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여기서 말씀 간단히 좀 드린 적 있지만, 왜 미국의 설문 기관에서 한번 국제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었잖아요. 퓨 리서치에서 세계 잘 사는 나라들 한 17개국을 조사했는데,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달라요. 다른 나라들과. 그건 이제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제 행복의 조건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삶이 어떤 면이 의미가 있다,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과적인 거에 굉장히 좀 치중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돈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건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나라도 다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규 형제님이 이제 가장 행복하신 분이라는데, 이동규 형제님이 사시는 뉴질랜드를 비교해 보면은 거기서는 그런 건강이나 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는 행복의 조건이나 삶의 의미가 어디 있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행하는 행동이에요. 봉사활동도 있고, 일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관계는 돈이나 건강이 있으면 따라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상당히 많고,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모이고 있는데, 종교가 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낮다는 점. 그런데 그 종교의 역할이 낮은 것은 한국뿐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굉장히 힘이 없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도 역시 통계학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통계를 다루는 박정희 형님한테 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천국에 갈 확률과 지옥에 갈 확률을 통계적으로 좀 나타낼 수 있는가. 언젠가 한번 그거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마이크 켜셨나요? 제가 켰는데요. 예. 그렇지. 양보용 자매님 빠지면 안 되지. 행복이냐. 아니, 이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이라는 거하고 제가 조이, 해피하고 조이에 대해서 디퍼런스를 갖다가 얘기해 드릴게요. 행복은 평생 느끼는 게 아니고 해프닝이 됐을 때만 느낀다고 그래요. 행복은. 그러니까 해프닝이 일생에 살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행복을 느끼는 거죠. 결혼할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아팠다가 건강해졌을 때, 그러니까 잠시적인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길게, 차를 사면은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고, 이런 식으로 해프닝이 됐을 때 해피가 따라오는 거지, 항상 평생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항상 너 행복하란 말 안 하고 조이를 가지라고 그래요. 조이 앤드 피스. 그 조이 앤드 피스인데 내가 보니까 조이에는 피스가 인클루드가 됐다고 생각해요. 조이가 되면 내가 언제 조이를 가졌나 했더니 저도 행복을 많이 느껴봤는데 물론 아기 낳았을 때, 결혼할 때 그럴 때 행복하잖아요. 돈을 또 엄청 많이 제가 한번 벌어봤어요. 그럴 때도 굉장히 행복했는데 그게 짧더라고요.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 짧은데 저는 항상 이렇게 불안하면은 뿌에서 앞이 불안한데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았었는데요. 언제 내가 조의를 느꼈냐면은 제가 본어겐 됐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 이 앞이 보한 뿌연 게 싹 없어졌어요. 물론 그때 그 행복이라는 거는 잠시 한 달 동안은 굉장히 앞에 뿌연 게 없었는데 그다음 한 달 지나니까 또 뿌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앞에는 뿌연 게 없는데 물론 지금도 조그만 사소한 불안 걱정은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러면 피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피스가 없는 상태가 뿌연 상태 앞이 어느 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어떤 굉장한 데 여행을 가도 항상 뿌연 이렇게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경치가 그런 게 이제 불안증에 있는데 그 피스가 없을 때 우리가 계속되면 우울증에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감사하자고 아무리 말해도 절대 감사해지지가 않아요. 어떤 조건에서 행복해야지. 그렇다고 행복해지나요? 절대 안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피스한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냥 조이는 그냥 항상 이게 은근슬쩍 내가 그냥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또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은근슬쩍 조이가 이제 오는 건데 그건 진짜 우리가 born 됐을 때 하나님 우리한테 정말 성령을 주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요한다고 성령을 안 받으신 분들은 엄마 성령 달라고 진짜 우리가 니네가 필요하면 구해라. 그건 내가 줄 거죠. 이거 같은 필요성을 안 느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막 그걸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우리가 그걸 주거든요. 어떤 돈보다도 솔직히 말해서 김건희가 지금 행복하겠어요? 물론 잠깐 저기 대통령실이 굉장히 행복하겠죠. 근데 불안에 차 있어요. 앞이 뿌일 겁니다. 그 여자가. 윤석열이도 그렇고. 죄 안에서 있으니까 굉장히 뿌여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피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그래서 왜 모노겐데라고 이렇게 막 외치느냐면은 하나님이 꼭 성령 받으라. 홀리 스피릿이 있을 때만 우리가 피스 앤 조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조이가 행복하고 행복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조이를 항상 가져야지만 우리가 피스를 가졌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양보영 자매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모처럼 이해와 공감이 아주 잘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누가 마이크 켰나요? 이게 바쁘네요. 이 모니터 쳐다볼래? 뭐 하려니까. 네. 잘 안 보여. 예. 김웅재? 전무사님. 예. 이게 사실은 양보영 자매님 말로 이어가면 성경에 우리가 콘코던스 그래서 그 낱말로 성경에 이 낱말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 찾기 표를 내보면 행복이라는 거는 사실 거의 많이 없어요. 로마서에 한 2번 나오고 신명기에 한 2번 나오네요. 또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팔복을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천주교 200주년 성서에서 팔복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행복하여라 마음으로 가난한 그대들, 행복하여라 지금 애통하는 그대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 성경에서 우리 양보영 자매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왔지,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고대 철학에서 인간의 목적은 pursuit of happiness, 죄송합니다. 이게 행복 추구권. 그래서 행복하라라고 성경이 하지 않는다라는 충분한 반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양보영 자매님과 연결되는 거고요. 저도 우리 아들람 온라인 공동체에서 거의 정교 어린이 회장의 외모를 가지고 계신 안미자 자매님의 그 셀프 효도 정말 여러분 꼭 찾아보셔서 한번 담화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소소한 행복도 저에게는 이렇게 이제 위로부터 신학자, 목사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굉장히 비판적인 귀가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어디서 헛소리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레이더를 풀 가동하는데 안미자 자매님 말씀하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 왜 내가 저런 얘기를 평생 듣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그 놀라운 그 공감과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저도 임원 형제님과 동일하게 아주 엄청난 칭찬을 해드리면서 제가 또 그렇다고 성경에 굉장히 매달리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 이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은 이단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와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지만 신학자들은 바울이 썼다고 하기에는 교회가 너무 조직화되고 제도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은 경건을 이득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간에 끝없는 쟁론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경건을 이득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돈에 대한 욕심은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이들은 그것을 쫓다가 믿음에서 빗나가 많은 고통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우리 지성수 형제님 정말
죽은 자들이 좀 제발 죽은 것들을 좀 take care 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돈 때문에 믿음에서 빗나간 사람들 도대체 누굴까 그런 생각이 저는 오늘 안미자 자매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성경 구절에 빗대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빈낙도나 아니면 공술의 공수거 그래서 우리가 박광희 형제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사실 여기 6절이 천주교 200주년 기념 번역 성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실 자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득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위에는 경건을 이득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간에는 끝없는争論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건을 이득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자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저희도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돈 때문에 믿음에서 빗나간 사람들은 오늘 누구일까? 나는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돈 때문에 신의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친구를 배반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을 악하게 대하고 빼앗고 상해하고 다치게 만들고 돈 때문에 심지어 만일에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돈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큰 가치를 두고 있는 믿음에서 빗나간 자들은 누구일까? 나는 거기서 예외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그런 깊은 반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아카데믹 레퍼런스를 아주 탄탄하게 해주시는 우리 정영민 형제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상열 교수님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도 오늘 안미자 자매님의 담화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상당히 우리 아픈 데를 건드려 주셨는데, 우리 사회에, 정말 옛날 배고프고 춥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별로 자살자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사회인데 이렇게 자살자들이 많다는 거 작년인가 통계를 보니까 20대 여성의 자살자가 4,000몇백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아직도 정말 피어나지도 못하고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젊은 아가씨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쉽게 목숨을 끊을 건가 생각해보면 오늘 안미자 자매님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처절하게 느껴지고 만족을 모르고 또 너무나 이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이라든가 1등을 향해서 다름질 치는 사람 속에서의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어떤 손실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제 자살을 하는 거겠죠. 그런 면모들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소소한 행복을 찾지 못해서 오는 현상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저도 자연인이다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몇십 년 동안 너무나 바쁘게 살고 모든 걸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정말 그런 생활을 해보고 싶은데 왜 일찌감치 좀 저런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지 못했을까 하는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억압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닌가. 경쟁하지 않고 살아남지 않고 비교해서 나보다 나아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욕감을 느끼는 또 그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잘못된 사회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우리가 다 이제 외국 생활을 해보고 저도 독일에서 10여 년 다 살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비교가 느껴지잖아요. 평범한 외국에서는 뭐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그저 평범한 직장 가지고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까지 그냥 그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늘려야 되고 또 비싼 거에 가야 되고 또 땅값이 오르면 또 옮기고 여기에만 이렇게 치중하는 그 구조일까? 여기는 뭔가 우리 사회에 잘못된 어떤 그런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자 자매님의 말씀 같은 것이 좀 온 그 교회 강단에서도 좀 외쳐지고 또 학교의 선생님들도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좀 그런 생각과 의식, 가치관을 갖다가 좀 격려해주고 고무해주는 그런 하나의 그 시대적인 어떤 시대정신적인 운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시 사회윤리학자다운 항상 생각하시는 것이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시네요. 말씀드리면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한마디로 그 헐레벌떡 사회, 이렇게 정의하면 딱 좋겠다. 헐레벌떡 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사회가 아닌가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자, 누가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이 컴퓨터 뭐 이거 몰라. 배용환 형제, 배용환. 배용환 형제. 예, 말씀하세요. 예, 소중한 말씀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남자 자매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여러 형제님들 자매님들 말씀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굉장히 행복하지가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굉장히 좋으신 말씀,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것, 그리고 해외에서 경험해 주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방향까지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서 저는 이해하실 수 없으시겠지만 정치도 모르고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래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데 단순히 정치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멘텀이나 목소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현안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다. 특히 해외에서 우리 똑똑하신 분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갖든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우리끼리만의 그런 공론이 아니라 뭔가 정말 현실적인, 지금 기성수 형제님도 뭐 행정적인 부분이나 현실적인 부분은 제가 그걸 다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각자 삶의 가운데서 그것이 사회든 아니면은 내 가정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공동체든 아니면 정말 포함되어 있지만 정말 꼴보기 싫은 공동체든 거기서 뭔가 우리가 연합해서 현실적인 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교훈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누가 얘기하실 분이 제가 이 백내장 수술을 했더니 이 컴퓨터 화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예, 박정수 자매 예. 북한 사람처럼 손을 드셨네. 네? 네? 북한에서 하듯이 그냥 이렇게 손을. 잘 안 보이신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예, 애들 행복하게 저도 살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안미자 자매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제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늘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비교하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 속에서 살고 있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렇지만, 외적으로 보면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다 갖추어졌음에도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고, 또 아까 박정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행복의 기준을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갖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만 살아서 박정희 선생님이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기준을 외국 사람들은 그런 기준으로 행복을 가름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아주 그냥
공감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는 다 한국말을 하는 한국분이시잖아요. 외국에 살으셔도. 근데 그런 그런데 그 외국에 사시는 그 한국분들은 지금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하고 그 행복을 어떤 기준으로 느끼는지 저는 좀 그게 알고 싶어서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좀 오래 사셨던 분들이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한국에 사는 사람이랑 똑같이 이렇게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그거보다 위에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 외국의 외국 본토의 사람들하고 같이 어떤 일이나 관계나 이런 걸로 행복을 느끼는지 그게 그 외국 사람 말고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예, 외국에 사시는 분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에 그 김어준의 그 무슨 뭐죠 그게 그 방송 아침에 하는 거 무슨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뉴스공장. 예. 역시 양고영 자매님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 뉴스공장 끝에 그 썬킴이 나와서 잠깐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공감 있게 들었어요. 그 외국 얘기 바로 그 얘기하는데 우선 박정섭 자매님의 질문을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은 똑같다. 그거는 뭐 한국에 사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 그 핀란드가 뭐 제일 행복하다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유 그 사람들의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우리가 왜 제일 행복한 나라냐 오히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걸 뭐냐면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외국 사람들을 뭐 남이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다. 그거라는 거죠. 우리는 늘 서열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 특히 제가 시드니에서 15년간 풀타임 택시 드라이버로서 느낀 경험도 그래요. 내가 수상하기 직전에 사람도 태워봤거든요. 수주정뱅이도 태워보고, 별별 다 태워보는데, 정말 아이런 케어입니다. 네가 잘 살든 말 살든 내가, 전혀 신경 안 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됐는데. 잠깐 공소적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 선생님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20대가 4,000명이 자살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랍고 충격적인데, 제가 왜 그냥 20대에 여기 미국에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40년을 살았는데, 제가 20대에 한국에서 딱 자살하고 싶어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 생활이 너무 싫어서 여기 왔는데, 그랬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그 자살하는 사람이 내가 한국에 살았으면 그걸 계속 느꼈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 딱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오자마자 기분이 좋고 소화도 잘 되고 머리가 안 아파가지고 날아다닐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 오자마자. 그걸 왜 느꼈냐면 뉴욕 거리를 다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천국이구나 여기가. 어머 난 천국에 살고서 이걸 왜 느꼈냐면 지금 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를 비교를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 왜냐면 여기 내가 너무 놀란 거는 핍스 애비뉴에 굉장히 유명한 거리에 우리 호텔을 잘 갔는데 제일 유명한 호텔의 러비에서 우리가 노는데 그때 거기 굉장한 배우 이름은 잊어먹었지만 하여튼 간에 그 배우 같은 여자 남자 멋있는 여자들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요. 거기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 그걸 보고 또 놀랐어. 어머 저런 배우가 가는데 왜 안 쳐다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우가 들어가나 이분 너도 대통령이 와도 안 쳐다볼 거예요. 쳐다보질 않아요. 너 굿포유 하면 끝이에요. 애들도 얘가 공부 잘해서 너 공부 좀 해라. 굿포 힘. 그렇지. 내가 저 사람 저렇게 저 아이 같이 공부하고 싶지 않아. 이런 애들이 교육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굉장히 자유함을 느껴서 난 미국에 너무 살았다. 미국 오니까 이렇게 행복하다. 제가 그래서 그냥 미국에 와서 처음에 아주 1년 동안 얼마나 기쁘게 다니는지 에브리데이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신바람이 날 수가 없어요. 그때 돈 갖다 벌든 안 벌든 아무것도 안 벌어도 그냥 핫떡 하나만 먹어도 그렇게 신바람이 나서 다녔는데 제가 미국에서 좀 한국에서 4,000명이 자살해서 준 게 왜 그렇게 발달하는데 왜 이렇게 사고 방식은 안 변했을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정말 비교에 미친 나라
거예요. 왜 잘 사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 왜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 갖다가 비하를 시키는 거야? 자기가 가진 장점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정말 그거 정말 속상합니다. 빨리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건데 김건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김건희가 없어 2번 나왔어요. 예, 한마디로 체질이다. 너무 말씀이 너무 극단적이신 것 같아요. 네? 말씀이 다 좋으신데요. 공개적으로 금지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마십시다. 김건희를 개인적으로 미워할 수 있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러지는 말자고요. 그래도 미국 시민권이시니까 아마 고소당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어렵습니다. 하여튼. 됐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스테파니 자매님 손들었는데. 오늘 밤에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분 누구 계세요? 아니, 스테파니 자매님 아까부터 손들었는데. 그랬어요? 네. 미안합니다. 멀리서 손들었는데. 네, 아니,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아까 질문하셔서요. 저도 이제 여기 미국에 와서 사귄 지가 43년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사실 오늘 굉장한 메모리얼, 그러니까는 추모식에 갔다 왔는데, 이분이 성함이 윤여태 씨예요. 근데 이분이 저지시티라는 타운에, 시의원을 하시고, 팬데믹 때, 병원을 직접, 중환자실을 다 돌아다니시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셔가지고, 202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 아마 한, 60대 초반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동안에 그분이 장례식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각계각층의 여기 미주 사회, 그러니까 여기 뉴욕 뉴저지 분들이 그분 추모식에 모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울고 왔는데 왜 그랬냐면은요, 이분이 시의원을 하라고 같은 동네에서 이제 한 15년 이상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그 동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반장처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유명하시게 된 이유는 그 동네 전체 한국 그 당시에 이분이 시의원이 처음 되셨을 때 한국인 유권자가 6명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만큼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인기를 많이 얻으셔서 하셨는데 이분이 1999년도부터 이제 동네 상권의 상인들이 당신이 좀 시의원을 해라. 그런데 그분 말씀이 우리 부모님이 아들이 정치가가 되는 거를 평생 원치 않으셔서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사를 하시고 몇 번을 고사를 하시고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시의원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제 시의원을 몇 번을 더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은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잘 있나.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오늘 나와서 다들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고 참모 하신 분이 마지막으로 그분에 대한 이제 훌륭한 말씀 하셨는데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났냐면요. 되게 부끄러웠어요. 나도 우리 동네 시의원인데 내가 정말 이분이 생각하는 그런 자격이 있나?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울고 왔는데, 우리가 봉사, 그러니까 나를 사회에 환원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나,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주위를 위해서 봉사한다. 그런데 진짜 성실한 태도로 하고 있나, 이런, 굉장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삶이라는 게, 우리가, 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남에 대한 의식이 많이 없죠. 남을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런 옷이나 외모나, 여기는 한국식으로 그렇게 유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거 그냥 30년째 그냥 제가 이 세트가 좋아서 입고 다니면 30년 된 거 입고 다녀도 아무도 그거 30년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특별히 맨하탄에 나가보면 옛날에 잘 살았던 사람들은 한 1950년대 지금 할머니들이 미국 할머니들이 1950년 60년대에
유행했던 샤넬 그런 스타일 그냥 다 입고 다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때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하나 마련한 거니까 그냥 그거를 아껴서 열심히 입고 다니고 그걸 보는 사람이 첫째, 저거 막 50년 된 옷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다른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문화나 이렇게 정치나 어떤 사회가 성숙이 되면 누구든지 내가 가진 것을 사회에 어떻게 돌려줄까, 나를 어떻게 사회를 위해서 조금 사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생각에 남과 비교하고 내가 남보다 더 잘 돼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누구라도 여기 우리 모이신 분들이 첫째로 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뭐 떨어져 있는 거 좀 줍고 누구 만나면, 그러니까 미국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제일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국도. 근데 제일 지금 그리운 게 뭐냐면 길거리를 이렇게 한 블락을 지나가면 누구든지 마주치면 인사를 했었어요. 1970년대 말 80년대 초는 그냥 아는 사람이라서 인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 굿모닝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서로 그냥 하이 뭐 have a nice day, how are you 이렇게 모르는데 그냥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미국 사회도 워낙 이민자들이 더 많이 생겨서 그런지 어떨 때 저도 여기 지나가다가 한국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타운인데 제가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세요. 왜 누군데 나한테 인사하지 이렇게. 근데 그런 문화가 사실은 사회의 어떤 같은 행복 추구권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죠. 우리가 다 바뀌려면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알아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몰라도 아유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지나간 사람한테 얘기하고 뭐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굉장히 우리 어떤 사회적인 우리의 좀 책임이나 그런 게 아닐까 싶고, 그런 태도가 보여지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나 이런 사회적인 책임, 그러니까는 우리의 social responsibility라는 거에 대한 이런 자각들이 생겨지는 게 조금 더 선진적인 문화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번 막차 타야 되겠다 이런 분 없습니까? 네. 네, 저 한마디 해드릴까요? 예, 이상용 형제. 네. 말씀하세요. 예, 저는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어떤 물질적이나 외적인 것보다 좀 마음적인 거, 인간관계가 우선 뭐 제일 행복, 그게 가족부터 제일 가까운 가족, 친척, 직장 뭐 이런 내가 사회 생활하는 이런 활동부에서 만나는 사람들 간에 인간관계가 아주 좋은 인간관계들이 이 행복의 어떤 큰 기둥이 되지 않나, 베이스가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한 번씩 좀 생각해 봤고, 그리고 또 그 학술, 연구 이런 자료도 보면, 그게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거, 그게 이제 행복 추구 이런 부분들이 평생 이제, 그리고 사회 나쁜 사람일수록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지고 분노도 생기고 화도 생기고, 사이가 좋고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하면 항상 기쁘고 뭔가를 위하고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하여튼 이 중심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버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타실 분 없어요? 네, 없으시면, 네, 출발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외국에서 인사하는 거 저도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 번은 그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무지무지하게 나빠가지고서 인상 팍 쓰고 좀 생각하면서 좀 가보려고 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뭐 굿모닝 안녕 하이 나 좀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일이 데리고 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불편함도 있더라고요. 예.
그건 농담이었고요. 저는, 제 의견은, 견해가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내 인생이 행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긴장된 삶을 살아왔고, 항상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 급급해가지고, 행복이니 불행이니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느 때 한 번은, 그러면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불행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 그래서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 아닌가? 그렇지.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